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소프트 캠프에 온라인 IR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프트 캠프 온라인 IR의 진행을 맡게 된 IFG 파트너스의 김경모 전무입니다. 온라인 IR은 소프트 캠프의 배환국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캠프의 배양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비록 이제 비대면 온라인 환경이지만은 저희 회사의 궁금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IR은 사전에 진행된 조사를 통해서 선별된 질문을 중심으로 대표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소프트 캠프의 온라인 IR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프트 캠프는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정보 보안 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소프트 캠프가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캠프는 1999년에 설립해서 올해로 21년, 오래된 시간 동안에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을 해왔고요. 소프트캠프라는 회사명 자체는 소프트웨어 베이스 캠프,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베이스 캠프, 전초기지,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는 그런 회사가 되자라는 컨셉으로 설립한 지 이제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주력으로 했던 그 소프트웨어 제품은 보안 소프트웨어인데요. 주로 내부에 있는 정보,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걸 막고 또 외부에 있는 위협을, 요즘은 이제 외부에도 위협이 많은데요. 그런 위협이 내부에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제거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그 국내 대기업 50% 정도가 저희 고객사이고요. 보안이 중요한 금융이라든지 국방 이런 분야에서도 주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해외에 대해서는 일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 현지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으로는 일본에만 집중했던 그 해외 사업을 이제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클라우드를 통해서 해외에 홍보 마케팅에서 전 세계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소프트 캠프는 보안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안 서비스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프트 캠프가 속해 있는 시장은 무엇이며 타겟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현재 시장 최고의 업계 화두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소프트웨어 시장 중에서도 이제 특히 저희는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또 그 중에서도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뭐 시만텍이라든지 지스케일러라든지 메가피 등이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를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보안 소프트웨어는 연평균 그 성장률이 세계적으로는 13%, 국내의 경우는 17%로 평균 한 15% 정도의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입니다.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그 기업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업의 중요 정보가 외부에 나가는 걸 막거나 그리고 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정보 보호의 전방위 역할을 다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래에는 시장의 화두로는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한 언택트 환경, 그 다음에 원격 근무 환경의 도입에 따라서 보안 요구 사항이 더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보기술 발달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기능과 효율성만을 중시해서 IT 기술과 솔루션이 도입이 됐다면 사용이 점점 활성화될수록 에 따라 그 보안이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하게 뒤따라오게 되죠. 지금 요번에 그 언택트 환경, 그 다음에 원격 근무 환경도 보면은 지난 봄부터는 보안에 상관없이 일단 먼저 원격 재택근무부터 하자라고 이제 도입이 됐다면은 아마 지금부터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안도 굉장히 원격 근무 환경에서 중요하구나. 이 언택트 환경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아마 그 인식이 되고 지금 현재 아마 그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도 가이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19 환경이 또 저희 그 IT 환경을 또 가속화시키는 부분이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동안에는 뭐 이아스라든지 파스만을 검토를 하였다면은 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든지 구글 G 스위치라든지 이런 사스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도입이 되면 당연히 어떤 보안에 어떤 문제들이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소프트캠프는 그동안의 20년간의 축적된 정보 유출 방지, 그다음 외부 위협 제거 기술 토대로 앞으로 이제 펼쳐질 어떤 비대면 환경, 그다음에 클라우드, 경계가 없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전한 그 업무 환경을 제공해주는 기업들이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클라우드와 언택트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와 제품을 예.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과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네. 정말 다 우려하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프트캠프의 해결책은 뭡니까?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계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맨 아래 단이 이제 이아스에 해당하는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에 해당하는 파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인 사스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하고 사용하는 고객하고 어떤 보안의 책임의 경계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 클라우드 보안 공유 책임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MS 애저에서 이건 책임을 지고요. 데이터,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그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줌이라든지 그 다음에 MS 팀즈라든지 지금 질문하신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맨 윗단에 사스에 해당됩니다. 예.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에 해당되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사스에 해당돼서 사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전부 그 고객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용자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용자 전적으로요. 예.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하려면 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식별을 하고 예. 그걸 또 암호화를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다가 제가 어떤 데이터 자료를 올리면은 예. 이 팀즈 자체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다 보니까 자동으로 복제되고 이동되고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화면상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했을 때 과연 이 데이터가 진짜 삭제가 됐는지, 이건 저희가 개런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컴플라이언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은 개인정보를 다 사용한다면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폐기의 책임이 사용자한테 있는데 제가 그걸 삭제했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과연 폐기가 되었느냐.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그 유럽 연합의 그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인 GDPR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저장된 개인정보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그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고 암호화 키를 폐기하면은 그 개인정보를 폐기하는 걸로 간주를 해주는 그런 어떤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사스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고객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수 있고 유출 방지에 각종 컴플라이언스 법적인 그 책임을 그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암호화를 한다든지 별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저희 소프트캠프가 그동안의 문서 보안의 저희 기술들, 암호화 기술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들, 클라우드상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암호화를 하고 또 폐기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 유출 방지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표님 구체적으로 소프트캠프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상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보안을 위한 서비스로는 그동안에 저희가 그 설치형으로 제공을 했던 DRM 서비스, 문서 DRM 서비스를 클라우드형으로 만든 실 DRM 서비스랑, 그 다음에 뭐 원드라이브라든지 팀즈,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또 관리해주는 실 드라이브라는 이 두 가지 서비스로 저희가 기업 고객들한테 안전하게 클라우드상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데이터들을
보안하고 관리하고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각각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실 DRM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전에 이제 저희 설치형 DRM 제품이 있었는데요. 예. 이 제품으로 암호화된 파일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서 사용을 할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협업 기능, 공동 편집 기능들이 불가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기존 제품은 암호화에는 철저했지만은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협업 환경을 저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 DRM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해서 실 DRM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저희 문서 보안 DRM으로 암호화된 문서를 클라우드 상으로 올렸을 때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든지 예. 뭐 구글 G 스윗이라든지 이런 곳에 올렸을 때도 협업이 되고 공동 편집이 되고 버전 관리가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일체화가 되면서도 예. 암호화를 하는, 예. 그리고 보안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 실 드라이브 서비스는 그 클라우드에 있는 그 저장소 스토리지, 그러니까 실 드라이브는 저희가 별도의 스토리지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고객들이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에 저희 실 드라이브를 통해서 원드라이브 저장한다든지 실 드라이브를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면은 그 파일에 대해서 파일명 자체도 난독화를 하고요. 예. 또 내용 자체도 암호화를 하고, 거기서 또 폐기를 하면은 그 암호화했던 키를 완전 폐기함으로써 삭제해주는. 그래서 이런 그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점점 이제 커져나가는 그런 시장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굉장히 지금 뭐 많이들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역시 증가하며 언택트 서비스하고 정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소프트캠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근래 이제 언택트의 그 원격 근무가 굉장히 이슈인데요. 예. 저희 소프트캠프는 이번에 간편하면서도 보안성이 강화된 원격 접속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를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들은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업무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지 이제 집에서도 원격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또 두 번째는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이니만큼 보안성이 매우 굉장히 중요하죠. 예. 또 세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원격 접속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격 접속이 단순하게 안 되면 그냥 안 되고 마는 게 아니라 결근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소프트캠프에서 저희 회사에서 출시한 그 실드 애톰이라는 서비스는 이러한 요구에 모두 부합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그 사내와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PC를 그대로 집에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회사의 PC만큼 그 업무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업무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환경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보안성을 위해서는 원격으로 회사의 PC에 접속을 할 때 바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뭐 예. 예를 들어서 VPN을 바로 열어가지고 바로 접속하면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중간에 HTML5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바로 접속을 못하게 하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접속하게 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고 또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제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적으로는 그 집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예. 그래서 회사의 파일을 다운로드도 못하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근데 이 캡처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화면을 찍을 수도 있고 촬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은닉 마크로 화면에 어떤 워터마킹으로 그 지금 업무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은은하게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크린 마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캡처라든지 촬영을 못하도록, 그리고 그 어떤 책임감을 더 부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실 원격 접속을 하려면 재택에 있는 어떤 개인 PC에다가 보안 소프트웨어를 뭐 설치한다거나 접속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오류도 많이 생기고, 또 어떤 집에 있는 PC에다가 어떤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과 어떤 법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모든 집에 다 있는, 어떤 기기에도 다 있는 브라우저만 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한
그러면서도 보안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드애톰은 디지털 뉴딜의 이번에 그 비대면 서비스를 그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선정이 돼서 중소기업들이 원격 근무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 제품을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소프트캠프는 정보 보안 전문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사업 외에 회사에서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 또 있으십니까? OT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재밌는 키오스크 제품을 또 지금 한참 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T 보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기술이고요. 그러니까 IT 보안은 정보기술 보안이고요. OT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운영기술 보안입니다. 근데 예. 운영기술이란 건 뭐냐면 요즘 이제 IoT다, 뭐 스마트 팩토리다 하면서 모든 산업에, 모든 기기에 인터넷이 들어가고 IT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들을 운영하는데 IT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T만 가지고, 그러니까 정보기술만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운영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운영 상황에서도 보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나오는 OT 보안으로 나온 게 이제 이 키오스크인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접속이 안 돼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폐쇄망이죠. 예. 폐쇄망이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 기기들,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로봇 기계들, 자동화 공정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을 어떤 설치하거나 패치를 하려면 네트워크가 끊어져 있으니까 USB 같은 이제 저장 매체, 외장 매체에다가 프로그램을 담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검사를 잘 안 하게 되면은 악성 코드, 바이러스가 같이 이제 포함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갖고 들어갈 때 꼽아서 5종 이상의 멀티 다중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요. 예.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또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안으로 깨끗하게 그 검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키오스크를 저희가 작년부터 판매를 영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국내의 중요한 전산실들, 그 다음에 뭐 발전소,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반도체 라인에 지금 저희가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캠프는 지난 20년 동안 보안 솔루션 한 우물만 퍼왔는데요. 주주하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향후 소프트캠프의 성장 전략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 분야가 회사가 국내 시장만을 영위해서는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하고 해외로 진출해서 해외에서 이제 매출을 많이 내는 예. 그게 이제 저희의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유지를 하면서 새롭게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 및 해외를 나가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예. 지금 구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시큐리티 365라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또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고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막아주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2025년경에는 매출 1,000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사스로서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매달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저희 소프트캠프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또는 고객이 요구를 하는 그런 어떤 필수적인 보안 부분들, 고급적인 보안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더불어 나가서 뭐 외부의 위협을 막는 실드X 메일이라든지 실드라이브, 실DRM, 그 다음에 실드에터 이런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플랜 여러 가지 구독 모델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사업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도 해외 쪽에 진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본에 저희가 집중을 해왔고 저희가 뭐 수출 100만 불 탑도 받아왔고 일본에는 저희가
현재 지사도 있고 많은 고객사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동안의 모델, 그러니까 설치형 소프트웨어 모델로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제품을 고객이 체험을 한다든지 겪어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영업을 해야 되고 제안서를 써야 되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영업하기도 어렵고 기술 지원도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진출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시대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어떤 제품을,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범용적으로 좀 많이 지금 이제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또 클라우드 사스가 굉장히 많은 그 고객들이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널리 고객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캠프에서는 그 클라우드 이 서비스의 어떤 기회를 삼아서 전 세계 고객들이 단순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우리 서비스를 한 달 정도 무상으로 써볼 수 있고,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써보고 마음에 들면 카드 결제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가 준비가 잘 되면은 온라인 게임은 사실은 뭐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들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그동안에 못 해왔다는 거죠. 그런 이유 자체가 온라인 게임은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계속 쓰고 계속 이용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우고. 예. 근데 저희 기업용 소프트는 그게 그동안에 어려웠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도 편하게 클릭해서 체험해보고 마음에 들면 돈을 바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객들이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전 세계 미국과 유럽에도 많이 펼쳐져서 우리가 많이 알려서 그런 고객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면 분명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괜찮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로 저희 소프트캠프가 자리매김할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캠프의 온라인 IR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배왕국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온라인 IR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IR로 소프트캠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고 또 소프트캠프의 매력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IFG 파트너스의 김경모 전무였고요. 그리고 소프트캠프의 배황국 대표이사님이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